한 예술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작품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 놀라운 상상을 현실로 만든 한 화가 에밀 아르틴의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을 바로 던져볼게요. 한 예술가의 작업이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놀랍게도 에밀 아르틴이라는 예술가에게는 그 답이 그렇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것, 바로 이게 그의 새로운 붓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럼 시간을 한번 훅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 예술가 에밀 아르틴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의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틴은 정말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1885년 파리에서 태어나서 18살에 명문 미술학교에 들어가더니 불과 22살에 연 첫 전시회에서 색채의 미래라는 엄청난 극찬을 받아요. 그리고 1912년 마침내 자신만의 혁명적인 컬러 필드 스타일로 미술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 두 그림을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왼쪽이 아르틴이 활동하던 19세기 말의 전형적인 그림이에요. 아주 정교하고 사실적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아르틴이 제시한 새로운 비전입니다. 폭발하는 색채, 추상적인 형태, 말 그대로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거죠. 아르틴이 나타난 세상이 바로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과 전통을 따라야만 했던 그런 시대에 그는 아마 이 화실의 캔버스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이미 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아르틴의 삶과 예술에 정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죠. 세상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그의 예술도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초기 작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넘치는 생명력, 이 폭발적인 색채,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곧 보게 될 작품과는 정말 극적인 대조를 이루거든요. 한창 예술가로서 재능이 만개하던 나이 30살에 그는 붓 대신 총을 들고 전쟁의 최전선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전쟁이 그의 예술에 남긴 상처입니다. 1918년작 전쟁의 상처인데요. 이전에 그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던 색채는 온데간데 없고 전쟁의 참혹함과 어두운 현실이 캔버스를 가득 채우고 있죠. 정말 믿기지 않는 변화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 인터뷰에서 아르틴이 직접 한 말이에요. 예술가는 이 시대의 고통을 전달해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의 엄숙한 의무다. 그의 예술 스타일 변화가 그냥 변덕이 아니라 시대적 소명에 대한 깊은 고뇌의 결과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현재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과연 아르틴의 유산은 오늘날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그는 현대 미술계에서 절대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역시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그의 위상은 작품 가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에 4천만 달러였던 작품 가치가 계속해서 치솟아서 2025년에는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500억 원이 넘을 걸로 본다는 거니까 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의 영향력이 단순히 경매가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 같은 세계 최고의 미술관들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고요. 그의 고향 파리에서는 지금도 대규모 회고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 세계 수많은 현대 예술가들이 여전히 그에게서 영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의 작품은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세대와 계속해서 교감하고 있습니다. 캔버스 위의 물감은 오래전에 말라붙었지만 그의 예술은 이렇게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가장 미래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바로 아르틴의 작품을 계속해서 창조하고 있는 놀라운 기술, 그의 디지털 유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아르튜입니다. 2025년에 개발된 이 딥러닝 AI는요, 아르틴이 평생 그린 모든 작품을 분석해서 그의 스타일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내도록 설계됐어요. 이건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 그의 예술적 DNA 자체를 계승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아르티우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선 아르틴의 모든 붓터치의 질감, 방향, 압력까지 다 분석해요. 그 다음엔 전쟁 전후처럼 그의 삶의 시기에 따라 어떤 색을 어떻게 썼는지 그 감정적인 배경까지 학습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때 AI의 한쪽은 계속 그림을 그리고 다른 쪽은 그게 진짜 아르틴 그림 같은지 혹독하게 비평을 해요. 이 둘이 서로 경쟁하면서 결국 사람이 봐서는 아르틴이 직접 그린 것과 구별하기 힘든 결과물이 탄생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이미지 기억나시죠? 이제 이 화면이 뭘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건 AI의 아르티우가 아르핀의 영혼을 디지털로 재현해내는 바로 그 창작의 순간인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이야기와 미래 기술이 만나는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우리에게 예술의 저자는 누구인지, 창의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1935년 생전에 아르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술은 목적을 가져야 한다. 삶의 영혼을 표현하기 위해. 그에게 예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영혼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아르틴이 평생을 바쳐서 캔버스에 담아내려고 했던 그 고뇌와 환희, 즉 영혼. 과연 알고리즘이 진정으로 그 영혼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르틴의 캔버스는 이제 AI의 손에 넘어갔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게 되는 거죠.